안녕하세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데이터 사이언스학과 박사과정 박효림입니다. 제가 이번 DS 인터페이스에서 발표할 논문은 CAN이라는 이름의 이제 새롭게 보여준 ICLR에서 ICLR 2025에서 이제 발표된 새로운 네트워크 형식의 아키텍처입니다. 본 네트워크 같은 경우엔 노드에 있는 액티베이션 펑션을 학습할 수 있는 그러한 아키텍처를 갖고 있는 그러한 논문입니다. 이번 발표에 대한 목차는 해당 논문과 같이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인트로덕션, 두 번째로는 이제 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캔이 보여주는 이제 해석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정확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이후로 이제 결론을 짓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이 본 논문에서는 MLP라는 다들 많이 알고 계시는 현대 딥러닝의 이제 기반이 되고 있는 기본 블록입니다. 그래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라는 이 MLP 자체는 일단은 고정이 되어 있는 우선 이제 고정이 되어 있는 액티브 펑션을 사용을 하여 학습이 진행됨으로써 항상 이제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던 블랙박스 모델이라는 이 설명 불가능한 이러한 블록을 가지고 이제 딥러닝이 계속 학습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랙 모델 자체는 해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왜 이것이 이렇게 나오는 결과값이 나오는가, 왜 이렇게 인풋을 넣었을 때 아웃풋이 이러한 것이 나오는지에 대한 해석 가능성 측면에서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의 저자는 이런 MLP의 문제에 대해서 개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이제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이제 캔이라는 새로운 네트워크 방식을 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뭐 MLP 같은 경우엔 우선은 이제 선형 변환과 이제 비선형 변환을 결합하여 이론적으로 다양한 함수를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표현력과 이제 성능이 많이 요구됨으로써 많은 문제를 보여주었었습니다. 그래서 캔 같은 경우엔 MLP와 다르게 각 노드, 즉 이제 딥러닝 네트워크가 갖고 있는 레이어에 있는 노드, 그 노드에 서로 다른 이제 액티브 펑션 자체를 이제 사용을 함으로써 이제 학습 가능한 이제 액티브 펑션을 사용을 하여 좀 더 나은 설명력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본 논문의 저자는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MLP처럼 이제 고정이 되어 있는 레이어가 아닌 학습이 가능한 서로 다른 액티브 펑션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MLP보다 더 나은 이제 비성형성을 이제 보여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액티브 펑션 자체만으로는 이제 조금 학습이 하기 때문에 비성형이 이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스플라인이라는 이제 조합으로 이제 구현을 하여 학습 가능한 구조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플라인을 통해서 해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제 프루닝과 이제 심볼리피케이션이라는 과정을 이제 도입을 하여 좀 더 이제 보여주는, 좀 더 이제 해석이 가능한 그러한 네트워크를 이제 구성하였다고 합니다. 해당 옆에 있는 자료를 보시면 MLP 같은 경우에는 작은 그 액티브 펑션들이 똑같은 액티브 펑션들이 이제 유지가 되고 있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캔 구조 같은 경우에는 그 액티브 펑션에 있는 부분들이 다 제각기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학습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액티브 펑션들이 좀 더 이제 달라지는 그러한 것을 보여주면서 네트워크에 있는 액티브 펑션을 학습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MLP의 이제 문제를 제기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의 저자 같은 경우엔 첫 번째로는 이제 정확도 개선의 문제가 이제 필요하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기존의 MLP 같은 경우엔 이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과 이제 논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제 적절하게 결합을 해서 웬만한 함수를 다 표현이 가능을 했지만,
이보다 더 나은 네트워크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해석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해석 가능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제시를 하였습니다. 해당 문제 같은 경우엔 블랙박스 모델이라는 이제 딥러닝의 이제 고질적인 문제인데, 이 고질적인 문제들이 항상 지금도 그렇고 제가 보기엔 조금 더 뒤에서도 많이 이제 제시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제 모델을 크게 할수록 그러한 이제 뭐 해석력에 대해서는 좀 더 낮게 이제 보여줄 수 있다. 왜냐하면은 모델이 클수록 좀 더 성능이 크게 된다는 그런 이제 스케일 법칙이 있기 때문에 모델의 크기를 크게 할수록 이제 표현량 증대는 이제 해결이 가능한데, 대신 이제 해석 가능성에 대한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본 논문의 저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총 4가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엔 액티브 펑션, 즉 활성화 함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스플라인이라는 방식을 이제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프루닝, 그리고 심플리피케이션이라는 방식을 이제 사용을 하여 적용을 하였다고 합니다. 액티브 펑션 같은 경우엔 초반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레이어에 있는 노드마다 다 다르게 이제 구성을 하게끔 만들어 놨고, 그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액티브 펑션에 따라서 더 복잡한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플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이제 비선형성을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 방법론이고, 이거는 이제 차후 뒤에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노드별로 이제 다른 액티브 펑션을 사용함으로써 이제 구현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프루닝과 이제 심플리피케이션 같은 경우엔 이 두 가지를 통해 해석 가능성을 좀 보여주기가 더 수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프루닝과 심플리피케이션을 이제 적용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좀 더 이제 모델의 이제 내부 구조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뒷부분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아키텍처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아키텍처라기보다는 어떠한 구조로 이제 네트워크를 구성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많이 사용하고 있는 딥러닝 구조에는 이제 MLP를 사용을 해서 이제 학습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MLP 같은 경우엔 2차원 입력, 즉 이제 들어오는 인풋에 대해서 레이어에서 이제 모든 액티브 펑션이 이제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는 액티브 펑션으로 이제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CAN 같은 경우엔 2차원 입력에 대해서 MLP와 같이 WX 플러스 B라는 연산의 선형 변환 과정이 없습니다. 왜냐면 학습 가능한 액티브 펑션 자체가 뭐 2차원일 수도 2차 함수일 수도 있고 3차 함수도 있고, 뭐 기존의 이제 MLP에 들어가는 액티브 펑션과 비슷할 수도 있는 그냥 다양한 액티브 펑션을 사용함으로써 이제 각각 다른 노드에 이제 적용되는 액티브 펑션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간단한 이제 MLP의 선형 변환 과정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선형 이제 변환을 통한 이제 중간 출력 자체가 이제 단순히 더해지는 과정을 본 네트워크에서는 사용을 해서 학습을 진행을 하였다고 합니다. 아래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중간에 있는 함수가 보이시는데, MLP 같은 경우엔 선형 변환을 의미하는 W와 비선형 변환을 의미하는 시그마가 이제 연속적으로 이제 결합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MLP의 이제 값이 이제 출력이 되게끔 만들어지는데, CAN 같은 경우에는 이제 P 함수만이 이제 연속적으로 이제 결합이 되는 그러한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P는 이제 노드별로 다른 액티브 펑션을 의미를 하고, 이러한 것들이 결합이 돼서 이제 단순히 더해졌을 때 이제 나오는 결과값이 이제 CAN의 출력값이 됩니다. CAN의 핵심 자체는 액티브 펑션 자체를 이제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고정하지 않고 학습되는 것이 이제 본 네트워크의 핵심인데, 이 액티브 펑션이 이제 고정하지 않고 학습을 하는 게 있어서 어떻게 학습을 하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스플린을 이제 사용을 해서 이제 학습을 한다고 합니다. 액티브 펑션 자체를 이제 베이시스 펑션과 이제 스플라인의 이제 합으로 이제 정의를 하게 되는데, 베이시스 펑션 자체는 이제 실루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고, 실루에다가 이제 실루 자체가 이제 학습 가능한 함수가 아니다 보니까 스플린이라는 이제 비성형으로 이제 스플린이 이제 모든 비성형성을 갖고 있는 결과값에 대해서 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플린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고정된 이제 bx인 이제 곡선 함수들의 이제 선형 조합으로 이제 정의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제가 뒤에 이제 그림으로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이고 있는 이제 함수들 자체에서 나오는 이제 c에 대한 값 자체가 이제 bx에 대한 이제 이제 곡선 함수들의 이제 결합 강도를 나타내게 되는데, 캔에서는 이것이 이제 학습에 대한 가중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캔 자체가 액티브 펑션이 어떻게 학습이 가능하냐에 대한 이제 그림에 대한 설명인데, 왼쪽에 있는 것은 캔 네트워크이고, 오른쪽 자체는 이제 학습 가능한 액티브 펑션이 어떤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가에 대한 자세한 그림인데, px라는 이제 함수 자체가 보시면은 아래에 있는 뭐 t-3, t-2, t-1, 그리고 t0, 그 다음에 t1, t2, t3, t4, t5, t6, t7, t8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곡선 함수들이 이렇게 잘 조합이 되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액티브 펑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액티브 펑션이 만들어지게끔 만드는 이제 bx에 대한 곡선 함수들이 오른쪽에 보이시는 시그마 값에 이제 붙어 있는 c라는 가중치의 합산으로서 곱해진 합산으로서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 액티브 펑션으로서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해석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희소화 같은 경우엔 프루닝을 위해서 이제 희소화를 이제 포함해서 학습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에런 그리고 이제 엔트로피를 학습에 추가를 하여 희소화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희소화를 통해서 가지치기를 이제 진행을 하는데, 가지치기 같은 경우에는 학습 가중치의 값을 기준으로 이제 수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캔에서는 기존의 네트워크와 조금 다르게 이제 한 개의 가지만을 제외하고 모두 제거를 하는 방식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아래 보이시는 그림이 어떤 방식으로 이제 해석 가능성을 보이느냐에 대한 그림인데, 이 그림 자체는 이제 캔이 학습한 내부 함수들을 점점 단순화해서 마지막에는 사람이 읽을 수 있는 명시적 수식으로 바꾸는 과정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캔은 단순한 입력과 출력 사이를 맞추는 블랙박스가 아니라 내부에 이제 하나의 변수의 이제 함수들을 관찰하고 정리해서 이제 기호적 수식으로 이제 복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제 충분히 큰 캔 자체를 학습을 진행을 하고, 이후로 이제 희소화 규제를 이제 함께 진행을 해서 중요하지 않은 연결이나 함수는 이제 약해지게끔 만들고, 일단 중요한 구조만 남도록 유도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가지치기를 통해 중요하지 않은 연결을 완전히 제거를 하고, 그러면 이제 원래 이제 복잡했었던 이제 네트워크가 이제 실제로는 몇 개의 핵심 함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이 이제 보이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 같은 경우에는 학습된 변수 함수의 모양을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보게 되고, 이것이 사인 함수와 매우 유사하다라고 이제 판단이 된다면 해당 함수를 이제 사인으로 고정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다른 함수는 포물선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이제 제곱 함수로 해석을 하고 y제곱 형태로 고정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마지막 상위 함수는 이제 전형적인 지수 함수 형태를 보인다라고 이제 보이므로 이를 이제 2로 고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 네트워크가 점차 이제 익숙한 수학 연산들의 조합으로 정리가 되게끔 진행이 됩니다. 이후로 이제 네 번째 스텝으로는 함수 종류를 정한 뒤에 이제 각 함수의 개수를 이제 미세 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사인 함수 경우 자체가 이제 사인 x가 아니라 사인의 3.14x처럼 이제 개수를 정확히 맞추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음 스텝으로는 이제 모델 내부 구조를 정리한 결과가 이제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형태의 심볼릭 포뮬라가 이제 출력이 된다고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이미 이제 원래 이제 함수가 갖고 있는 거의 같은 구조로 이제 복원된 상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제 넘버 스냅을 통해서 근사적으로 얻어진 수치 상수를 이제 의미 있는 상수로 이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3.14는 이제 파이로 바꿔서 최종적으로는 2의 y제곱 플러스 sin 파이 x라는 정확한 수식을 복원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해석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다양한 함수를 이제 표현한 시각화입니다. 토이 데이터셋 자체를 이 해당 논문에서는 이제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제 레이어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보여지는가, 어떻게 남아서 이러한 함수들을 표현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 다음의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로서는 이제 똑같은 토이 데이터셋 실험 결과를 통한 이제 로스에 대한 시각화와 MLP를 사용한 것과 캔을 사용한 것에 대한 결과값에 대한 표입니다. 여기서 이제 로스를 보여주는 시각화에 대한 y-값은 RMS2로 이제 에러를 의미를 하고, x축 같은 경우엔 파라미터 수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스가 MLP보다 더 빠르게 떨어짐으로써, 즉 이제 MLP보다 더 효율적으로 복잡한 표현을 학습할 수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표 같은 경우에는 캔이 이제 두 개를 이제 캔 2를 사용을 할 때 PSNR 자체가 다른 MLP를 사용한 것들보다 이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여주었고, 하지만 이제 캔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문제점으로 이제 논문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던 것이 학습에 대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LP를 사용하는 것보다 거의 10배 넘게 시간이 이제 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캔 자체는 이제 MLP를 대신할 수 있는 이제 유망한 것이다라고 본 논문의 저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학습 자체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빠르게 학습하는 게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핵심 아이디어 자체는 이제 숫자형 가중치를 일변수 함수로 이제 대체를 함으로써 좀 더 나은 성능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활성화 노드 자체가 아니라 이제 활성화 함수 자체는 이제 노드가 아니라 노드의 이제 엣지에 이제 위치를 하고요. 저자들은 이제 여기서 이제 정확도와 해석 가능성의 이제 향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네트워크의 가장 큰 문제는 엄청나게 느린 학습 속도를 보여주고 있고, 여기서는 이러한 학습 느린 속도를 좀 더 이제 개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네트워크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 본 논문의 저자들의 마지막 추후 연구가 되지 않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캔 네트워크 자체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